시각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의 어나더 레벨로 가보는 시간이죠. 이광우 전문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한 주의 첫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 미국의 주요 기업에 대한 실적 악재가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장 초반에 그보다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오전장 출발을 좀 보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슈퍼 위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주요 일정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위크. 이번 주에 또 증시 향방을 가를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앞둔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또 어떤 것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 주 후반에 항공산업이라든지 운송산업에 대한 실적은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스냅이라는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시장의 걱정 요인이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전반적인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영향까지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디지털 광고에 대한 수익이 높은 IT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쇼크를 맞이한다면은 후순위에 있는 다른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악영향이 될 것 같다. 특히나 이번 주 슈퍼위크 때에요.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쇄적인 작용이 되는지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기술주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어떤 점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증시가 쉬어간다면 네. 우리 증시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 좀 부진하다면 지수가 좀 쉬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못 찾다 보니까 실적으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반등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대한 컨센을 맞춰준다라면은 지난주에 못지않게 네. 지수에 대한 방어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지수의 이 시장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지수의 향방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또 네. FOMC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이번 부분에 주 대해서, 슈퍼위크 가장 큰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 발표 이후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분분했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키워드, 경제 침체에 대한 키워드, 그 마무리 종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OMC에 대한 발표를 두고요. 이제 기준금리 발표했을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가 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일각에서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도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예상은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공격적, 그러니까 고강도의 긴축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라면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은 다음에 이 경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로 끌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매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 뉴스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시간이 또 속도가 시계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0.75%포인트가 인상이 된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그렇다면 그 이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울트라 스텝을 밟게 된다면 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위축이 시장에 대한 자금 회수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았던 산업이라든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충격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기업에 대한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주요 IT 기업들에 대한 인원 감축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 내용들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울트라 스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시장에서 단기적인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부분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행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완만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 대응 예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많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정말 이런 섹터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섹터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미증시에 대한 향방이 우리 증시에 대한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IT 기업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리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도 같이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일단 이 FOMC가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FOMC 이후에 고강도 긴축 이후에 경기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을 먼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2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GDP 발표도 상당히 큰 의미를 좀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다음으로 경기 성장이 많이 억눌렸다라는 해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걱정이 되고 있는 경제 침체에 대한 사인이 동시에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에 대한 속도가 얼만큼 되는지도 이번 주에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앵커님이 좀 이야기 주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또 연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 나왔었던 이 스냅의 실적 발표만으로도 이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위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GDP 발표 이후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3분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활동에도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기업 발표 상당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들을 수 있겠고요. 일정을 본다라면은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구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27일 날은 메타,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가장 중요한 기업 애플, 그리고 또 아마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 명확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FOMC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또 환율 문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피크 아웃 정점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FOMC 결과 이후부터는 조금 더 이 달러 견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주요 경제 카드를 꺼내는 입장에서는 이 달러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은 지난주에 ECB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로화 강세 모습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달러에 대한 견제가 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만 고강도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강달러에 대한 현상을 조금씩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빅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또 이 통화 가치 재고가 나올 수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 달러 강세, 무한정의 강세 분위기는 좀 진정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는 조금씩 시장을 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고강도 긴축 정책이 주변 주가들로 하여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달러가 이제는 1330원 라인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309원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서 지난주까지의 이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따금씩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 긍정적으로 좀 다가간다라면은 FOM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서는 고강도 긴축에 따른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충분히 올렸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이번 달, 지난달과 같은 속도가 이제는 다시 한번 연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아마 염두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확실히 낮춰졌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수급도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강달러 분위기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면 또 주변 국가들이 또 고강도 긴축 정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또 이번 주도 외국인 수급 좀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 키워드로 넘어가서요. 전문가님, 요즘에 또다시 또 이 팬데믹의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난주까지 코로나 확진세가 확진 수치가 좀 높아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 재감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WHO 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비상 사태 선포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큰일이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걱정을 좀 낳게 된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이슈는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원숭이 두창에 대한 나오는 전문적인 기사글을 보시면 네. 사실 감염에 대한 이 경로가 직접적인 마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있었던 코로나 감염에 대한 현상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팬데믹 현상까지에 대한 속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속도가 크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이슈가 나오면 조금 움직일 네.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 원숭이 두창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움직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원숭이 두창에 관련해서 연구 이력이 있는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그밖에 뭐 녹십자 MS, 차백신 바이오, 뭐 그리고 진 매트리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또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연속성을 해서 블루레이 NFT 이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또 녹십자 MS, 블루베리 NFT 또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 조금 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전문가님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시면요.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 급등세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이들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8.9%대 움직임이 나왔고요. 장중에 16%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네.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자체가 현재 음봉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 녹십자 MS도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기업에서 우리 원숭이 두창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시장에서는 계속 연결된 기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슈만큼에 대한 이 주가 움직임은 크게 체감되진 않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그동안에 WHO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긴급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 긴급회의에 대한 기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선포에 대해서 만약에 안 나왔다라면 큰 실망감으로 내려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벤트 소멸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시장에서 다시금 조금 부각이 되긴 했지만 팬데믹 발전 가능성은 좀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또 이슈 이벤트가 소멸됐다는 점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슈퍼위크 그리고 원숭이 두창까지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 이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